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이 굉장히 나쁘지 못했어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우려를 떨쳐내고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산업주들의 어떤 활약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좀 반등세를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같이 반등한 것이 한 3, 4일 만에 처음인데요. 특히 이제 산업재나 소재주, 금융주들의 어떤 강세가 돋보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특히 S&P 500은 종가 기준으로 보면 0.82%가 올라가면서 종가 기준은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서 42번째 있는 날이 되겠고요. 다우나 나스닥도 또 결코 멀지 않은 그런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좀 약세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다소 진정되어 간다는 느낌을 월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확대 법안이 이제 최종 완전히 사인이 끝나진 않았는데 이제 지난 주말부터 열심히 일하면서 결국은 이번 주 안에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산업재와 소재주의 반등이 어떤 계기가 됐다는 것도 분명한 팩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유가는 앞서 얘기가 충분히 나왔지만 결국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여전히 실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가는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겠고 이것은 최근 들어서 유럽 따르고 미국 따르고 남미 따르고 우리 아시아 이머징 전체적으로 다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코로나에 관련돼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행 수요에 대한 또 위축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한켠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빅테크주들의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빵주들도 약간 시장을 주도해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애플부터 주가 흐름 확인해 볼까요? 네, 애플이 한 이틀째인가요? 이틀째 좀 반등을 좀 시도하면서 1.2% 정도 올라가면서 지난주에 고점에 또 바짝 다가선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마존은 일단 하락은 멈춘 상태라는 정도가 일단은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1% 내외에서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올해 주시장을 선도한 거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커진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고요. 빵 주식 중에서 상승률로 보면 제일 높았던 것이 알파벳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워킹 그런 관련돼서 지금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여하튼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한번 고점에 다시 회복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알파벳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보시는 유튜브 전 세계에서 앱 사용 시간으로 보면 압도적인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광고가 몰리겠죠. 그것이 바로 유튜브를 갖고 있는 알파벳의 상승 요인이다라고 한마디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상장한 것이 로빈훗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쓸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한 4, 5년 전부터 해서 무료 거래 수수료 안 받는 그런 걸로 해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에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IPO라면서 흥미를 끊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38달러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32달러까지 떨어지고 재미없었는데요. 이제 ARK 인베스트의 캐슈두가 적극적으로 샀다는 것들이 뭐 연일 알려졌죠. 그러다 보니 오늘 처음으로 IPO 가격을 상회하면서 40달러 중반까지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상승률로 보면 무려 24%가 올라갔습니다. 언더아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언더아머가 이제 한때는 인기가 좋았지만 인종 차별에 대한 이슈가 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외면받았던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죠.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6센트 정도 이익이 예상됐었는데 무려 24센트가 나오면서 주가는 오늘 7%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이죠. 우리나라에도 한 2군데 정도 제가 아울렛 매장을 신세계 그룹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그 회사가 되겠습니다. 긍정적 실적, 깜짝 실적을 발표한 것이 어제가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클로락스 있지 않습니까? 클로락스 이제 쉽게 해서 락스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 한때 주가가 이제 급등했던 거죠. 작년에 팬데믹 초기인데요.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작년에 많이 샀던 것이 우리나라 보면 라면을 많이 산 거죠. 그랬었죠. 라면 같은 거는 이제 그래도 라면이나 미국에서 이제 당연히 캠프벨 숲 같은 수프 같은 것들이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캔이 됐건 이런 것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많이 사더라도 결국 뭐 5년, 10년 보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뭐 버릴 수밖에 없고 다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클로락스 같은 거 여러분들 집에 세제 같은 거 보면
유통기한이 있지만 몇 년 써도 상관없거든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건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오늘 실적이 웬만한 거 요즘 보면 다들 어닝 서퍼즈가 나오는데요. 거의 쇼크 수준의 이익이 났습니다. 1.35달러 이익이 예상됐었는데 95센트밖에 안 나갔거든요. 주가 오늘 완전히 급락하면서 52주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의 특징주들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팬데믹 위기로부터 이제 조금 벗어나고 있다라는 인식도 있고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인식도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 다양한 특징주들의 주가 향방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해봤고요. 한편 어쨌든 증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꼽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주된 원인은 분명히 사람들이 계속 많이 사주고 있다라는 것이 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개인들의 소비 지표도 나오고요. 소매 판매 증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제 7월 지표는 8월 16일 다음 주 중반에 나올 텐데요. 여하튼 핵심은 미국의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에서 이거 오늘 보여드리는 건 소매 판매 증가율인데요. 지난달에도 이제 18% 정도 나왔고 이번 달에도 지금 얼추 전망은 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증가율 자체는 둔화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7월부터 해서 7월 말부터 이제 본격화된 것이 백투스쿨 시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물론 그것이 뭐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도 이슈가 되겠지만 결국은 그만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나이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이키가 일부 라인, 일부 브랜드에 뭐 고가 라인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물건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잘 팔려서요. 너무 잘 팔리는 것도 있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공장이 많은 게 베트남이거든요. 네네. 베트남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2개 공장이 지금 셧다운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물건이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가 늘어나니까 막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소매 판매점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인 것은 코스트코와 타겟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그냥 연일 시계에서 연일 사상치 효과를 갖고 있는 것들은 이런 백투스쿨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콜라를 덜 마시고 맥주를 안 마시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타겟에 가건 어디 가건 리코스터를 가건 하나 캠핑 갈 때도 사고 아웃도어 갈 때도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네. 그 애들 가려면 애들 뭐 도시락 싸는 동네에서는 도시락도 관련된 거 다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 옷도 새로 사주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랄프 로렌 같은 것도 막 주가 막 올라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다들 소비가 늘어나니까 자동차도 사죠, 음식료도 늘어나죠, 소프트웨어 게임도 사죠, 뭐 레저, 가정용품까지 소비자 관련 제품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ETF를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해드리면 IYK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US 컨슈머 구스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 그러니까 테슬라도 들어 있고 GM도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뭐 담배도 들어가고 뭐 나이키 이런 거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가 한 130달러, 140달러 수준인데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의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사는 ETF도 있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투자할 대상을 찾기 시작하면 조금만 공부하고 좀 찾아보시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지금이 딱 이 백투스쿨 시즌의 정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에 돌아가는 시점이고 그 전에 학교에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즌이 바로 백투스쿨 시즌이거든요. 이때가 미국에서 정말 가장 많은 강력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소비량에 만약에 내가 지금 좀 베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IYK라고 하는 ETF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우려는 사실 줄어들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미국도 계속해서 이제 확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월가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 바라보는 세상의 본인들의 관점에 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그 미국에서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빅션 밴에 관해 거는 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입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약간 개념이 다르지만 월세를 못 내더라도 쫓아내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게
의회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임대료도 문제도 있고 그런 분들은 입장에서 머리가 너무나 아프죠. 그리고 아직까지 일자리를 못 찾은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픈 데다가 지금 플로리다 같은 데서 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뭐 최고 수준까지 가고 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주 코로나19에 이런 한쪽에서는 이러고 있는데 주가가 사상 최고가 가고 있으니까 지금 뜨아하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공감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저도 공감을 반밖에 못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만 볼 게 아니라 전 세계 지도를 한꺼번에 펼쳐놓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지도를 한꺼번에 펼쳐놓고 보면 지금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대부분 이제 미국도 앞서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을 보고 특히 영국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톱니도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변이에 따른 이것도 다 머리 아프지만 이런 확산세가 멀지 않아 피크를 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 영국의 사례를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의 확산 우리나라 많이 보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영국의 확진자 수 추이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딱 이 그림 보십시오. 이거 그러니까 영국이거든요. 이게 영국이 인도와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확진됐던 건데 이게 절반 이하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미국에서 이게 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한 달 이상 늦어졌지만 지금 70%가 맞았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그리고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이거 맞지 않으면 너희들 직장에 못 나게 한다고 해고한다고 하니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2주 만에 지금 코로나 백신 맞는 사람이 늘어난 게 지금 통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늘 말씀드린 실적이 좋아도 너무 좋은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실적이 2분기 이익 증가율이 오늘 이거 따끈따끈한 속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90.2%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 숫자가. 어마어마하네요. 이거는 처음 본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집계인이 아니라 최고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텀니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엄청나게 뭐 등락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통계는 많이 있지만 빵이라든가 그리고 에픽센터 즉 많이 피해를 봤던 주식에 대한 그런 것들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 갖고 가시라. 지금 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다만 이런 의견도 있고 전통적으로 보면 8월 주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시간이 되면 내일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믿을 구석은 실적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인 것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럽 증시 그리고 아시아 이머징 국가 간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제 유럽과 제가 아시아를 같이 말씀드리겠는데 유럽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이걸 겪은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다가 거기다 유럽도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예를 들어서 스텔란티스 같은 회사가 아시겠지만 크라이슬러랑 피아트 합친 데다가 푸조까지 합친 회사거든요. 네. 이 데가 어닝 가이던스까지 올려나가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하루에 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BP 같은 경우에도 영국 석유 회사지 않습니까? 배당도 올리고 자사주도 늘려나는 그런 모습이죠. 반면에 아시아 시장은 이제 코로나19가 좀 상대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죠, 지금도요. 네. 그리고 중국의 주시장이 안 좋잖아요. 기술주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면 7월에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엄청났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 빠진 겁니다, 지금 이 시장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올해 한 해 보면 유럽이 한 15% 올라갈 때 이머징 마켓은 불과 0%밖에 올라온 게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이 의미는 뭐냐면 주시장을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선진국 주식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꼭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움직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판단은 이항영 MTN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